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분수 비교 볼게요.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계산이 분수 비교입니다. 그죠? 자, 항상 여러분들이, 자, 첫 번째가 항상 뭐다? 첫 번째가 항상 관찰입니다. 관찰. 여러분들이 많이 자료에서 문제 풀 때 수를 관찰하지 않고 무조건 덤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시간적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스킬을 많이 배우다 보면 스킬을 먼저 쓰기 위해서 무조건 스킬을 먼저 쓰는데, 그게 아니라 관찰함으로써 그냥 바로바로 커트되는 계산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지금 숫자 분수 3개, 이건 보자마자 대소관계가 파악이 대부분 되는 사이즈죠. 그죠?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이쪽 화살표 방향이 커지는 겁니다. 여기는 이쪽이 커졌죠. 이렇게. 그러면 뭔가 밸런스상 왼쪽 우리가 기준으로 할 때 뭔가 아래는 더 커지고 위에는 더 작아지는 비율이면 비율상 어때요? 더 쪼그라드는 거죠. 이렇게 비율로. 그래서 아, 여기가 더 작구나 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 사이즈는 똑같은데요, 아래 사이즈만 커졌어요. 여기는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죠? 여기는 아래 사이즈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데, 위의 사이즈가 원래 어떤 이 비율에서, 그죠? 위의 사이즈는 그대로 있는데 아래 사이즈만 이렇게 커진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머리에 이런 감을 좀 익혀야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뭔가 쪼그라든 느낌입니다. 그렇죠? 머리가 더 쪼그라든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가 작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려드리냐면요, 가끔 이런 것 자체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미지화 해두면 좀 빨리 인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쉬운 내용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저도 심지어는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고, 여기는 지금 분모의 사이즈가 똑같죠? 이럴 때는 분자가 큰 쪽이 무조건 더 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찰해 줌으로써 판단할 수 있는 것들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분수 비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자료해석 문제에 주어진 자료 수치가 깔끔하게 아까처럼 세 자리, 두 자리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쵸? 막 길고 짧고 소수점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수는 이제 적당하게 우리가 줄여주거나 크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차피 분수는 똑같은 자리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자리를 공통으로 이렇게 버려도 어떻게 돼요? 이 분수의 값이나 이 분수의 값은 어때요? 거의 차이가 안 나죠? 그죠? 똑같은 자리를 버림하면 차이가 안 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버림으로써, 그래서 일부 같은 걸 버림으로써 요런 식으로 우리가, 또는 뭐 이렇게 두 자리만 남겨두든가, 그래서 계산하기 쉬운 수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언제 계산하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아예 자리수 차이가 이렇게 엄청 큰 경우에도, 여기는 봐보세요. 여기는 1000자릿수인데 이건 소수점 아래 두 번째에서 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 이거 막 계산하려면 엄청 수치가 작잖아요. 근데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양변을 봤을 때 똑같이 여기다가 곱하기 우리가 만 이렇게 해주고, 그죠? 똑같이 여기다 우리가 또 만 이렇게 해주면 자릿수가 똑같이 옮겨지면서 어차피 양쪽의 대소관계가 바뀌지가 않죠. 똑같은 숫자가 곱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자리 옮김을 해줌으로써, 이렇게 네 칸씩 옮겨줌으로써 이렇게 계산을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는 똑같은 자리만큼 이렇게 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자리 이동하고 똑같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비교하기 편한 수치로 만들어 놓고 대소관계를 비교한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방금 했을 때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올릴 거냐 버릴 거냐 반올림 할 거냐, 여러분 대부분 반올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반올림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 제가 일반적인 좀 방법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게 사실 올림을 하고 버림을 하고 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그냥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하면, 첫 번째, 내가 분수를 이렇게 뭔가 변형할 때는 어느 정도 사이즈만큼으로 계산을 할 거냐, 그죠? 뭐 네 자리를 둘 거냐, 세 자리씩 비교할 거냐, 뭐 두 자리씩 비교할 거나 한 자리씩 비교할 거나, 이런 것들의 차이에 따라서 오차가 생기겠죠. 오차가 적고 계산이 편한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겠어. 타협점을 우리가 찾아본다고 하면 한 3개 정도가 무난하다고 봅니다. 근데 과감하게 한 두 개 정도까지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두 개 정도 했는데 비교가 확연하게 크다 라고 하면 오케이. 근데 애매하면 3개로 다시 계산해야 될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두 개도 풀리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이렇게 두 개 정도의 사이즈만 가지고 세 개 계산하는 게 어려우면 그 정도만 사이즈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자리 정도를 남기는 게 왜 괜찮냐 하면, 잘 보세요. 지금 이 실제 계산값이 여기서는 실제 계산값이 지금 이렇게 0.318이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을 계산해 봤어요. 하나는 버리고 뭐 반올림하고 버리고 반올림하고 그리고 두 자리 남기고 세 자리 남기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제가 해놓은 결과를 적어 봤습니다. 근데 먼저 두 자리씩 남겼을 때 봐보세요. 버림, 반올림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가가 어때요? 오차가 상당히 크죠. 그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교하는 대상이 뭐 25%라든가 비교하는 대상이 40%라든가 이러면 이 사이즈만으로도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 괜찮아. 오케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비교하는 대상이 정말 애매한 거죠. 뭐 31%라든가 이러면 이게 내가 뭔가 버린 결과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게 좀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오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세 자리 정도로 계산하는 게 항상 좀 무난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소수점, 그죠? 0.1% 단위 정도의 밖에 오차밖에 안 나죠. 그 정도 수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사이즈로 계산하고 보세요. 버림을 하나 반올림을 하나 어때요? 크게 실제 값하고 차이가 안 나요. 그럼 우리가 그냥 귀찮으면 무조건 끝에 그냥 버려 하고 계산하는 게 좀 개인적으로 저는 편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분수를 수치를 이쁘게 세팅해 줄 때 이런 기준을 갖고 세팅해 주면 나쁘지 않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